사냥매를 잘 다루는 노인. 매는 맹금류로 사육하기 힘들다. 세상에서 매를 사육하는 자들은 길어야 3, 4년을 기르고 짧으면 1, 2년을 기르며 심지어는 두세 달을 넘기지 못한 상황에서 매가 달아나거나 죽거나 하여 오래 사육하지 못한다. 그런데 어떤 노인은 매를 35년이나 사육했음에도 그 매가 죽지 않고 도망가지도 않았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기에 매를 기르는 어떤 자가 그 노인에게 가서 물었다. 매를 사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소인이 매를 사육해봤지만 길어야 3, 4년이고 짧으면 1, 2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생께서는 매 한 마리를 35년이나 무탈하게 기르고 있다는데 그 비결을 알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 노인이 답했다. 나는 매를 기르는 특이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다네. 그러니 그대에게 무엇을 알려주겠는가? 그렇지만 그대가 굳이 찾아와 질문하니 숨기지 않겠네. 들어보게나. 이렇게 말한 노인이 밝힌 매의 특성과 사육 비결은 다음과 같았다. 맹금류인 매는 장백산 기슭에서 태어나 독림산 벼랑에서 성장하여 넓은 바다와 높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닌다. 매는 살림을 가까이 하려는 본성과 창공을 날고자 하는 의지를 태생적으로 지녔기에 잡아서 기르기가 무척 어렵다. 옹졸해서 키우기 쉬운 닭이나 오리와는 차원이 다르다. 우선 매를 잡는 일부터가 번거롭다. 사냥꾼은 그물을 쳐놓고 언제 올지 모를 매가 지나가기를 하염없이 기다려야 한다. 이윽고 매가 그물코에 걸리면 끈으로 매의 몸을 잡아묶고 가죽으로 된 팔찌에 올려놓고 모기를 조금씩 준다. 낮에는 팔뚝에 올려놓고 밤에는 등불을 켜놓고 기르면서 가까이 날릴 때는 노끈으로 다리를 묶어서 시험해 본다. 좀 길들여졌다 싶으면 멀리 날리면서 휘파람 소리로 돌아오도록 만든다. 상아, 녹각, 쇠방울로 매의 자태를 아름답게 꾸며주고 쥐, 비둘기, 닭, 참새로 배를 채워준다. 그리하여 조금씩 사람과 가까워지게 한 뒤 굶기기도 하고 물을 주지 않기도 하면서 길들여 그 훈련이 몸에 완전히 배게 만든다. 그리하여 매의 살림에 대한 본성을 틀어막아 사람에게 양육되는 데 익숙해지도록 하고 창공을 날고자 하는 의지를 있게 만들어 사람의 손에 길이 들도록 한다. 30일쯤 되면 매는 사람과 가까워지고 50일쯤 되면 서로 스스럼 없는 사이가 된다. 그러나 매의 살림에 대한 본성은 변함이 없고 창공을 날고자 하는 의지는 여전히 굳건하며 뭔가 매의 마음을 움직이면 그동안 길러준 일을 돌아보지 않고 무엇인가 기운을 충동시키면 그동안 훈련받은 일을 생각지 않게 된다. 무릇바람은 만물을 움직이는데 새는 바람을 좋아한다. 매는 날지 않을 때는 가만히 있지만 날아서 바람을 만나면 그 기운이 바야흐로 솟아나서 스스로 멈출 수 없다. 한 번 날면 마음이 흡족해지고 두 번 날면 자유자재로 날고 세 번 날면 구속을 벗어나 구름을 가로질러 하늘 끝까지 올라가 어디로 사라지는지 알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노인은 창문 아래에 깃발을 세워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깃발을 살펴서 바람이 불면 결코 매를 날리지 않는다고 했다. 무릇 저녁은 만물이 슬퍼하는 바이고 살림은 새가 돌아가는 것이다. 해가 져서 산이 어두워지면 온갖 새들은 숲에 있는 보금자리로 들어간다. 서로 짝을 부르고 암수가 호응하여 높고 낮은 울음소리가 숲에 울려 퍼지는데 집에서 기르는 매가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음의 느낌이 이로 방황하고 주저하다 동쪽 서쪽 돌아보고는 마침내 달아나 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노인은 산 아래로 해가 기울면 역시 매를 풀어놓지 않는다고 했다. 물은 매는 맹금이지만 그 혈맥과 근골은 사람과 다름이 없다. 몸을 너무 힘들게 하면 고단해지고 정신도 너무 사용하면 피폐해진다. 매는 꽁과 크기가 비슷하고 그 힘도 별 차이가 없다. 그런 매가 꽁을 쫓아날면 혈맥이 동요되고 발톱으로 쳐서 꽁을 잡으면
근골이 피폐해진다. 공 한 마리를 잡을 때는 힘이 왕성하지만 두 마리를 잡으면 힘이 쇠해지고 세 마리를 잡으면 힘이 고갈된다. 힘이 고갈되면 병이 들고 병이 들면 죽게 된다. 일반적으로 매를 이용해 사냥하는 사람들은 이를 경계하기는커녕 공을 탐내고 많이 잡음을 자랑하고자 매의 힘이 약해졌는데도 사냥을 계속시켜 4마리, 5마리, 심지어 10마리까지 잡게 한다. 이하여 매가 더 약해지고 기력이 더 고갈되면 치솟거나 빠르게 날 수 없게 된다. 매는 숲에 부딪혀 날개가 찢어지고 바위에 충돌하여 허리가 부러지는 낭패를 당하여 허무하게 죽고 만다. 하여 노인은 공을 3마리 잡으면 매를 날리지 않는다고 했다. 물은 매가 도망가게 되는 길이 2가지이고 죽게 되는 길이 2가지인데 노인은 이 4가지를 조심하며 철저히 잘 지킨 덕분에 35년 동안 매가 죽지 않고 달아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노인이 이렇듯 자세히 설명해 주자 질문한 사람은 공손히 절하여 예를 나타내고 나오면서 말했다. 선생의 가르침을 삼가 잘 되었습니다. 어떤 군자가 이 말을 듣고는 기이하게 여겨 속으로 생각했다. 그 사람은 현자인가? 현자이지만 매잡이에 은둔한 사람인가? 호기심이 생긴 군자는 직접 노인을 찾아가서 물었다. 매를 기르는 비결에 관한 선생의 조리 있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만 제가 단견이라 그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 감히 다시 묻고자 합니다. 그 말에 매잡이 노인이 겸손하게 답했다. 나는 매를 직업적으로 기르는 사람이라 단지 매에 관해서 알 뿐이니 어찌 다른 것에 관하여 알겠소. 그럼에도 군자가 다시 가르침을 청하자 노인이 그 청을 받아들이며 말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유학을 공부했기에 훌륭한 선생들 문하에서 논일었고 고금의 인물 전기를 대략 들었지요. 그때 배운 전기의 내용을 가지고 고찰해 보겠소. 이렇게 말하면서 노인은 중국 제왕들의 집권 과정을 매사냥에 비유하여 설명했다. 스스로 사냥하는 방법을 안다고 자부한 한고조는 진나라와 초나라를 과연 사냥했다. 이에 비해 한신과 경포는 모두 매처럼 하늘에 치솟고자 하는 마음만 가졌을 뿐 사냥법을 제대로 몰랐다. 한신은 재를 바람으로 삼았고 경포는 회남을 살림으로 삼았는데 한고조를 경계하지 못했다. 결국 한신은 재 때문에 망했고 경포 역시 회남 때문에 망했다. 진소왕도 일찍이 6나라를 사냥했다. 반면에 백기는 장평의 높지 않은 성벽에서 힘을 다해 싸워야만 했고 결과적으로 그리 두에서 자살해야만 했다. 한무제도 역시 흉노를 사냥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릉이 중계산에서 흉노가 굴려 떨어뜨리는 바위덩어리에 기력이 꺾여 항복함으로써 그동안의 공적이 무너지고 말았다. 그러므로 공을 탐내는 자는 멸망하고 어둠을 자랑하는 자는 잃는다. 나는 말을 되새겨야 한다. 매잡이 노인은 말하길 천년 역사에서 사냥을 아는 사람으로는 오직 한 광무제와 송태조가 거기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매사냥과 직권의 역학 관계를 설파한 매잡이 노인은 군자에게 다음과 같이 반문했다. 내가 훌륭한 선생들에게서 듣고 전기에서 역사를 살펴본 것은 이와 같다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노인의 질문에 군자는 길게 한탄하며 말했다. 옛날에 포정은 현자이지만 소 잡는데 은둔했고 윤편 씨는 현자이지만 수레바퀴를 깎는데 은둔했습니다. 당신은 진실로 현자이지만 오직 매 기르는데 은둔하시는군요. 군자는 노인이 현자임을 간파하고 자신의 무릎을 쳤다. 또한 노인과의 대화를 통해 욕심을 다스릴 줄 모르면 원하는 것을 잃고 만족할 줄 모르면 가진 것마저 잃고 만다는 세상살이의 이치를 깨달았다. 이 글은 18세기 유학자 강제항의 문집 입제유고에 있는 양웅자서를 다듬어 각색했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